BTS 콘서트가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인파가 몰려 서울시청까지 꽉 찼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서울시청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응원봉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BTS 아리랑이 발매 하루 만에 4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고요. 전 세계 애신들은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는 한국의 성숙한 문화를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한 이글 베로호가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말 귀중한 원유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들어올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원유 비축량은 전세계 탑에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언론들 기사를 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이어 이란과도 협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 협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일본이 호르무즈 통과 협의를 시작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란과 소통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호르무즈 통과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야 불안한 마음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는데 뒤늦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손실이 큽니다. 미이란 사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다가왔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랬나 공매도 잔고가 사상 최대치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주식이 하락하면 그 갭만큼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식을 빌려서 계속 하락에 베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잼통령께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공매도를 언급했습니다. 제도는 필요하나 공매도 악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일선의 문제들은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아주 신속하게 바꾸면 거대한 입법과 크게 다르지 않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공매도, 불법 공매도 막겠다라는 것이죠. 가열된 종목이 아닌 마구잡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점검에 나섰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문제들이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한 사실은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뭐 우리 거래소든지 정책실이든지 열심히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금융위원회도 열심히 다 준비를 할 텐데 예를 들면 현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공매도 가지고 예를 들면 말도 많은데 이게 또 뭐 사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를 들면 악용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근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가 과연 다른 나라에 아주 좋은 아주 모범적인 공매도 제도에 비교했을 때 과연 합리적이냐, 그보다 더 낫냐, 아니면 부족한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발견해서 고치고 또는 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시장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국민들 또는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디테일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지금은 예를 든다면 우리는 밭을 정리를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야 되잖아요. 뭐 큰 돌 좀 몇 개 집어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간 돌도 집어내야 되고 자갈도 집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진짜 옥토가 되죠. 예. 그런데 우리는 큰 돌 집어내는데 다들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나 큰 돌만 집어내가지고는 거의 옥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좀 통로를 만드셔가지고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을 걸로 보이지긴 하는데 통로를 좀 만들어서 좀 일상적으로 제안도 좀 받고 필요한 제도 중에서 예를 들면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야 뭐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뭐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뭐 아니면 단순한 지시사항으로 필요하다면 딱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조적인 문제, 입법이 필요한 문제는 정말 어렵죠. 뭐 야당이 반대해서 뭐 시끄럽고 막 언론들도 또는 뭐 기업들도 예를 들면 반발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불편하니까. 지금까지가 편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제도 개혁을 해서 저는 초기에 뭐 반대하던 이러면 뭐 기업 망한다, 뭐 외국인 자본 다 탈출한다, 뭐 이러면 주식시장 다 막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네
박근이 훨씬 낫네. 예를 들면 수술 받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다가 아프다고 수술하고 나니까 훨씬 건강하고 좋으니까 아 수술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회적 개혁도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예를 들어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긴 하지만 또 쉽게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문제는 쉽게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소하다고 평가되는 일선의 문제들을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뭐 거대한 입법 개혁을 하는 것과 좀 크게 다르지 않는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부터도 계속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보죠. 우리가 다른 나라 제도에 보통 비교를 해서 우리 판단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죠.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또 뭐 다른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벤치마킹하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하고 그걸 더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가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죠.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역량이 있죠. 조금만 더 세심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용기 있게 조금만 더 과감하게 하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도 많이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 정부에서 부족한 건 딱 그런 겁니다. 작다고 생각되는 거. 큰 문제는 다 알아요. 큰 문제는 다 결단의 문제거든요. 용기와 결단의 문제예요. 어쨌든 또 좋은 조언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년 9월에 뉴욕 거래소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실제로 제가 들었던 걱정인데, 제가 그 외국인 투자자들, 또 거래소, 뭐 증권사 이런데 설명을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저는 사실 내심에 확신이 있어서 그 설명을 하면서도 야 외국인들이 너무 빨리 들어와가지고 다 차지하고 나면 우리 국민들은 기회를 잃게 될 텐데 그 걱정이 돼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 좋겠다. 농담으로. 그러나 뭐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시장을 신속하게 좀 선진화해서 우리 국민들 자산 가치도 좀 늘리고 또 그게 선순환을 빚어서 소비도 늘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들 울리는 공매도, 정쟁이 끝날 때까지 금지하는 시행령도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면서